안녕하십니까. 유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관제인과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가 되면 여러 가지 법률 관계, 매매, 임대차, 위임, 고용, 근로계약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이 많이 바뀌는데, 개인 파산 관제인은 그 해당 파산 보험마다 관제인 그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정해서 하게 되고, 파산 관제인은 뭐 당연히 파산 요건 같은 것도 이제 신문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관리를 하고, 배당도 하고, 집회에서 보고도 하고, 결산 보고서, 계산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파적인 행위나 사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경우 취소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 재산을 이제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역할을 개인 파산 관제인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제인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정리가 이제 문제인데, 좀 어려운 말 써보겠습니다.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이행 쌍무계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파산 선고 당시에 등기가 안 돼 있거나 이게 지금 잔금이 안 치러졌다. 그러면 법률 관계가 지금 일부씩 이루어지고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참 말이 어려운데, 양쪽 다 의무를 일부 이행하고 둘 다 일부씩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를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파산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있으면 파산 관제인은 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의 유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이게 통상적인 모습이겠죠. 정리하는 단계니까. 근데 이행을 선택할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대방의 채권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이건 수시 변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를 선택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그때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대방은 파산 채권자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물건이 있다면 해제되면 원상 회복해줘야,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환치권이라고 해서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소유권과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인데, 그걸로 물건 내놔, 내가 준 거 해제됐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 물건이 이제 없고 지금 돈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그게 수시 변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이행 쌍무계약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동그라미는 이행을 완료했다 라고 치고요, X는 미이행입니다. 자, 그럼 매매일 때 이럴 수 있겠죠. 매도인도 의무를 아직 덜 이행했고, 매수인도, 참 줄도 못 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매수인도 아직 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요걸로 됩니다. 요걸로 미이행 쌍무 계약 처리 방법으로 이행을 선택하든지 해제하든지 요 법률 관계가 되는 거고, 자, 매도인은 물건을 넘겼어요. 근데 매수인은 아니 매매 대금을 안 줬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쪽은 이행했으니까 미이행 쌍무가 아니라 둘 다 미이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이제
대금 청구를 하는 거죠. 물건 매도인이 물건 넘겨줬는데 너 왜 돈 안 내나 이렇게 해서 파산관제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매도인은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다 치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뻔한 거잖아요. 물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물건이나 등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관계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임대차잖아요. 임대차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법률관계 처리되느냐? 임대인은 뭘 해줘야 되나요? 보증금, 임차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파산 신청일 전에 대항요건은 아이고야 길어진다. 주택은 인도하고 플러스 전입신고죠. 그 다음에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항 요건을 내가 여기 임차인이요 라고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중요한 건 파산 신청일 이전에 이 대항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보증금 상당액에다가 이전 비용을 이렇게 적정하게 책정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이제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이제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내보냅니다. 왜냐면 이거 임대인 집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변제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자, 근데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차인이 파산하면 뭐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월세가 안 들어오거든요. 월세가.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은 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 전에 미지급된 월세는 파산 채권이 되고, 그러니까 수시 변제 받지를 못하고 배당률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고, 파산 선고 이후 이제 주택이나 상가 인도 시까지 발생한 임차인 파산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파산 채권이 돼서 정해진 배당을 받는 것이고, 파산 선고부터 인도, 상가나 주택을 넘겨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재단 채권이 돼가지고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인데, 사장님 파산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는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거고,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고 사유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했다는 것이. 그래서 근로계약 자체는 파산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좀 헷갈리죠. 보험자 같으면은 보험료내는 우리가 보험자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보험계약자고 보험자는 보험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파산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파산 선고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죠, 우리죠. 우리가 파산 선고 받은 경우에는 아까 미희행 쌍문계약대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선택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 저기 예상 그 환급금이라는 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유지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 싶으면 예상 환급금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파산 절차에 변제 재원으로 쓰면 그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소송이나 뭐 강제 집행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산 절차, 파산 선고로 일단은 다 중단이 되고, 가압류나 강제 집행, 가처분 등은 이제 실효가 돼서 그 실무상은 이제 집행 취소를 하고 환가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고용계약, 도급, 뭐 법률하게 다 설명하자면 지금 뭐 나눠 까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언제 해지되고 언제 누가 파산하느냐에 따라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하여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